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슈퍼노바 2. 다 같은 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빅막. 그리고 이것은 타론. 원에이커 타론처. 그 다음에 이건 중국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삼천리 범용선반. 저는 이걸 개조해서 많이 써요. 이게 4인치가 있고 5인치가 있어요. 주로 쓰는 게 4인치나 5인치가 목선반에서는 더 큰 것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건 1A 스트롱홀드. 이건 1A 스트롱홀드 척입니다. 얘는 이제 얘하고 얘는 같은 회사 거예요. 근데 얘는 보통 제가 아답터를 달았잖아요. 얘는 보통 이제 여기 나사선이 1인치 8TPI 보통 소형 선반에 맞아요. 얘는 이제 대형 선반에 맞고. 근데 이게 이제 다 비슷한데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액세서리가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한 가지로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어떤 게 좀? 네, 이제 이 척들의 장단점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지척은 장점이 뭐냐면 부품 교환이라든가 조 체결이 가장 간단한 종류의 척이에요. 아,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조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구나. 네. 자, 이지척은 조는 뭐냐면 이 물수 있는 이걸 분리가 돼요. 다 분리가 돼요. 이지척은 이 조를 분리하는 게 가장 편하고, 예. 그 다음에 액세서리가 꽤 많은 편입니다. 편리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작업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좋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가격 아닙니까 혹시? 가격은 뭐 아주 비싸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하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풀로 샀을 때 한 1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뭐 저거까지 싸게 해서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사서 지금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전에 직구로 사서 한 85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전보조까지 싸게 해서. 인치는 몇 인치입니까? 이게 이지 것은 인치보다는 네. 그 선반별로 나사선 규격이 따로따로 있어갖고 그 모델명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야 돼갖고 구입할 때 설명서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 C3000이다. 네. 정확히 내가 모델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사선이 어떻게 맞는 건지 뭐 소형 선반용이라든지 대형 선반용이라든지 보통 1인치 8TPI다 그러면 뭐 소형 선반 그 다음에 4분의 1인가 그러면 대형 선반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다 똑같아요. 액세서리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단 전보조만 소형 선반용이 있고 대형 이제 여기 베드에 한계가 있으니까 소형 선반 큰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얘 단점은 뭐냐면 얘는 요런 빅막이나 이런 스트롱홀드 척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안정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고장날 확률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고장을 안 나봤지만 좀 약간 불안해요. 그거에는 아주 쓰기 좋은 거고요. 액세서리가 많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는 육각 렌치 보통 이제
처음에 올 때 좀 이렇게 짧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해도 좋은데 이걸 사서 이걸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조금 이제 좀 길게 돼 있는 걸로. 그리고 자, 한번 제가 이게 얼마나 편하게 풀 수 있는지.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에 지금 영수철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아마 구입하시면 추가로 영수철은 몇 개 들어있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얘의 단점은 이 회사에서 만든 거에 선반집에서 이걸 추가로 내가 특정한 사이즈를 가공해서 이걸 추가하고 싶다 할 때 얘는 좀 만들기가 힘들죠. 이렇게 이쪽에 부착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공급해 주는 것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고장나 버린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 AS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얘는 조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좀 이게 쓰다 보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좀 이게 끌어줘기가 힘든데 이게 또 볼 형태로 오다 보니까 나중에 마모가 돼갖고 잘 안 잠겨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무리해서 쓰지 마세요. 얘도 지금 마모가 돼가지고 안에서 그냥 혼자 맴돌아요. 그 다음에 얘로도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가 있는데 안에도 약간 기아가 약간 마모가 와가지고 뻑뻑해요. 그리고 얘는 따로 번호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끼우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 가장 편한 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문제 이 슈퍼노바 투척 이것은 좀 구입하시면 얘도 제가 왜 구입을 했냐면 액세서리가 세트로 해갖고도 액세서리가 또 별도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샀어요. 근데 얘는 좀 사용하기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다 풀어서 조립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내조 안에 여기 있는 내조 이걸 만약에 뺐을 경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거 다른 것들은 복잡할 거 없거든요. 그냥 끼우면 번호대로 끼우면 되는데 원래 얘는 안전 핀이 따로 없고 여기 안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거의 여기 안전 그리고 다른 거하고 틀리게 각 조의 이쪽 내부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뺐을 경우 조립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먼저 추정에 의하면 이 구조가 안에 먼지가 안 들어가게 고안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풀면 안 돼요. 웬만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빼내면 안 돼요.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거하고 다른 점은 보통 요런 척들은 얘는 큰 거 요런 척들은 다 똑같습니다. 요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벌어지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오므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슈퍼노바 투척은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 오므라들고 이렇게 하면 벌어져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지척 외에는 다 육각렌치로 하고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세트 구성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고 똑 소리가 나게 해서 끌어주고 이렇게 끌어주는데 얘는 번호가 있어요. 뭐 번호를 다르게 끼워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번호 순서대로 끼워야 정확하게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호가 있죠. 이렇게 2번 여기에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쓰다 보면 여기 달아져 갖고
번호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른 걸로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풀고 바꿀 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얘를 이제 체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턱이 여기 안쪽 홈에 딱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구멍을 통일해서 맞춰주고, 얘네 같은 경우 막 톱밥이 무수한 데서 이렇게 하다가 빼글빼글 굴러가면 못 찾아요. 이건 이제 접시나사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슈퍼노바 투척을 사는 경우는 이거 만약 잊어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의 그 접시나사 둥근 이 홈이 좀 크게 돼 있어 가지고 국산 그 접시나사 사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얘는 여기가 좁게 돼 있어요. 그럼 갈아내야 돼 여기를. 그리고 스트롱홀드 척은 구입할 때부터 각 조마다 다 접시나사를 한 세트씩 해주다 보니까 넉넉하게 줘. 근데 얘네들은 넉넉하게 안 주더라고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렇게 꼽아서 한쪽을 이렇게 조여주는데 꽉 조이지 말고 약간 풀어놔요. 왜 그러냐면 이 한쪽을 맞춰 꽉 풀어놓으면 얘가 이쪽 구멍에 살짝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강제로 이렇게 잠가버리면 안에 나사선이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꽉 조여줍니다. 맞춰서 꽉 조여줘야 돼요. 이게 느슨하게 풀어주면 나중에 끄떡거려 가지고 빠져버리면 안에 내부에 나사선이 뭉개져 버려요. 얘도 꼭 잠그고, 그리고 선생님 마스크 빼고 하시죠. 너무 힘드시죠? 숨이 막히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물질이 끼면 나중에 나사선이 뭉그러져가지고 헐거워지니까 항상 컴프레셔나 아니면 송곳 같은 걸로 그 톱밥 낀 거 다 제거하고 하셔요. 그리고 이걸 꽉 잠그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톱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길게 해서 꽉 물고자 할 때, 보통 그릇을 할 때는 자국 없이 해야 되니까 이쪽만 물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빅막 척은 이건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얘도 아마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뚫는 것도 똑같고요. 이것은 제가 산 거 아니고 이 양반이 못 타가지고 컴플레인을 거니까 미안해가지고 이걸 그냥 보내왔어요. AS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해서 똑같아요. 이게 수리하는 건데, 얘는 이제 얘만 구입 때문에 얘 종류별로는 별도로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빅막이 제가 볼 때는 안 써봤지만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목선반 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그래서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 선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쓴다든가, 이건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스핀들 베어링이 다 마모가 빨리 올 거고요. 그리고 빅막의 가장 단점은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건 어느 정도 합니까? 몸통은 비슷한데 이 조 하나 만드는데 막 17만원, 18만원 들더라고요. 한 세트 만드는데. 다른 거보다 거의 배 가까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입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집에서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선반집에서 만드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게 싸다고 하면 거기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는 안 맞죠. 이거 저는 좀 달라요. 요것도 아니고 어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중국산, 이건 사지 마세요. 통과. 통과.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데가 너무 엉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샀다고 후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웨이 것은 이게 끄르고 조이는 건 다 마찬가지고요. 얘는 이제 무게를 좀 줄이려고 안에 있는 그 기아를 손잡이에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얘는 스트롱홀드용이고 얘 좀 짧은 거 있어요. 여기다가 치워버렸는데 짧은 거용으로 써야 돼요. 되긴 되는데 용도에 안 맞게 작은 걸 큰 거에 쓰면 이 안에 기아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돼 있고, 스트롱홀드 척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강하게 물릴 수는 있고 튼튼하긴 한데 액세서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세트로 돼 가지고 뭐 전보조 하나 한 개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파워조, 그 다음에 뭐 그 스피커조 한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그 별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선반집에서 따로 가공한다든가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실 거면 가장 좋은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지척이 제일 쓰실 때, 요즘에 그건 국내에서 파는 거예요? 이 척은? 아마 그 재미샵인가나 아니면 이넥스트 뭐 여기선가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도 거기서 샀으니까. 이제 직구가 가능한다고 하면 뭐 이게 200불만 안 넘게 구입을 분할해서 사면 뭐 그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직구로 하면. 그래서 이 액세서리도 별도로 지정해서 구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지척 같은 경우는 뭐 어디다 쓰는 것이 돼요? 전보죠. 이건 전보조라고 하는 여기 건데, 붙이면 이거 다시. 이제 요것은 어떻게 조립을 하냐면, 이것은 아까 이렇게 빼는 것을 이렇게 뺐죠. 네. 빼기도 그건 쉽네. 얘는 그냥 이렇게 뽑으면 돼요. 번호는 없고요. 번호. 얘도 번호 없어요. 그냥 뽑으면 되는데, 얘가 살 때 제가 2개를 사다 보니까 좀 옛날 쓰던 거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갖고 뺄 때 얘가 좀 못 뽑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보조가 2개잖아요. 아니, 이지척이 2개잖아요.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건 큰 접시 깎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무리, 뒷굽 마무리 할 때 아, 뒷굽 남은 마무리. 척 자국이 있거나 아, 예. 아니면 굽을 없앨 때 예. 주로 쓰는 거거든요. 이해왔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얘는 여기로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척을 살 때 신중히 생각해서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얘 잘 안 빠집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이게 새 거고 이게 한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얘는 육각렌치로 얘를 풀어서 원하는 위치로 바꿔주면 되고요. 크기에 따라서.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시고, 또 이제 좀 쓰시다 보면 이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면판을 선반집에서 따로 구입해가지고 뒤쪽에다 피스를 박아서 이렇게 나무조로 직접 깎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이즈를 깎아서 이렇게 하면 얘가 가장 정밀하게 잡아줍니다. 이런 쇠 선반보다 자국도 안 나고 정확하게 물어주고. 근데 이제 쇠보다는 스트롱하게 물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걸 쓰시려면 좀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된 상태에서, 초보자 때는 이건 안 쓰시는 게 좋고, 근데 나중에 위해서 이것도 장만해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국이 안 나니까 일부러 전보조 할
작업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때 이 사이즈가 이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그 이상을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척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 신중하게 생각해서 가장 이제 그 목선반 척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반하고 나사선 규격이 맞는지 아답타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 쓸 수도 있는데 아답타를 체결하면 아무래도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 축이 좀 더 빠져나오게 되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왕이면 나사선이 정확하게 맞는 걸로 한 번에 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척은 이 정도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판은 보통 이제 면판 같은 경우는 딸려 오잖아요. 네, 딸려 온 거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빅마 건데 이게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사선을 구입해서 여기에다 해서 초가리 할 때 그냥 심압대로서 바로 뭐 할 때 쓰는 건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법충척이에요. 진공 곰 착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죠. 자, 만약에 여기가 뒷굽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열이 불렸는데 자국이 있거나 아니면 척이 여기에 맞지 않아서 임시로 가짜 굽을 만들어 놨는데 얘를 없애고자 할 때 이걸 어떻게 목선반에 고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고정하는 방법은 얘 전보조에다가 이게 맞춰서 여기에 끼게 이렇게 조여준 다음에 한다든가, 아니면 이 나무척이 있으면 나무척에 맞게 홈을 파가지고 여기다 끼워서 딱 오므려서 해준다든가, 네,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진공척이 있으면 진공기를 저기를 원으로 해놓고 딱 붙이면 돼요. 여기에 이제 중간 가운데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심압대로 밀어준 자국이 있어야 돼. 그걸 안 없애야 돼요. 딱 해가지고 심압대를 빼도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자국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요것은 그 파워매틱 424 합의를 사시니까 다 딸려왔잖아요. 진공기 안 쓰고 그냥 쓰시면 돼요. 심압대로 해놓고 그럼 자국은 안 생기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아, 진공 안 쓰면서. 네, 진공으로 빨아 당기지 말고 그냥 밀어가지고 심압대로 고정해 놓으니까 애가 안 빠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다가 심압대라는 저 앞면 네, 이렇게 붙여놓는 거. 이거. 되죠? 네, 이거. 네, 그걸요. 네, 테일 스톡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이해가 안 네,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척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아니면 그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시적 사람. 네. 이지척이 한번 들어봐도 돼? 예, 아 이건 중국산이고 이지척이 이겁니다. 누구요? 아, 처음 어디서 나고. 씨. 네, 이게 뭐죠? 이게 빅마. 제가 영상 끌게요. 자, 이제 오늘 오후에는 그 본격적인 그 나무 접시를 만드는 실습을 할 건데 먼저 시연을 해드리고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제가 이제 그 목재를 준비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그 가공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할게요. 자, 먼저 원래 이제 FM대로 하면 우리가 목재를 구할 때
마른 나무를 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마른 나무를 사려면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나무를 쉽게 구하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생목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목은 저희들이 그 수분을 갖고 있는 생목은 나무를 작업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그 머금고 있는 수분이 리그닌이라든가 어떤 그 조직 성분에 의해서 수분을 꽉 어느 정도 그 시기 동안 꽉 잡고 있어요.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것을 그래서 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통목일 경우, 부피가 클 경우는 그 수분이 더 안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구입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원목으로 갑자기 완전히 생목일 때 너무 얇게 초가를 쳐보면 너무 뒤틀려 가지고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통목으로 보관해 놨다가 재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초가리를 해서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재가리를 하는 게 순서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초가리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아예 내가 의도적으로 생목을 깎아서 변형이 오게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이미 건조된 나무거나 그러면 초가리 과정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근데 개수를 여러 개 할 때는 마른 나무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가리를 해가지고 재가리를 하는 게 훨씬 작업 효율도 좋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적인 걸 모르면 초가리를 해갖고 이걸 어떻게 다시 물려서 재가리를 해야 되지?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공선반 작업은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고정할 건가, 어떤 지그에서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순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 기본 테크닉이 가장 배우기 어렵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만 있으면 거기에 맞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순서를 바꿔서 한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를 엉성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하다가 중간에 튀어나가고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본 테크닉을 갖고 있어도 작업 순서를 엉뚱하게 거꾸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렇게 건조된 목재를 미리 구입해 놨다가 그냥 그 초가리 없이 바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기본은 초가리를 하고 재가리를 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초가리를 하는 목적이 나무의 수분을 덩어리를 좀 그 두께를 줄여서 수분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게. 그래도 한 거의 자연 건조에서는 큰 목재 같은 1년 이상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 접시류는 그나마 덜 갈라지는데 높이가 높은 샐러드 볼 종류나 이런 것들은 건조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데 심재부 이런데 크랙이 있으면 갈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공본드하고 물하고 섞어서 하든가 아니면 전용 우드 실러로 이 갈라질 부위는 다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낮은 접시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크랙이 미리 안 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그 초가리의 목적이 그 건조의 목적도 있지만 이런 접시류는 크게 상관없는데 덩어리가 크고 무게가 큰 기물인데 내가 나중에 최종 마무리는 굽을 작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굽이 작은데 큰 무게의 부피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초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속을 파내 놓으면 이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가리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초가리의 목적이 오로지 건조를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기물의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초가리를 건조목이랄지라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수량이 많아진 똑같은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 공정상 아주 단순한 플레이트 접시 중 그렇게 크지 않는 접시류, 높이도 낮고 이미 판재가 그렇게 건조된 나무는 굳이 초가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굽이 그렇게 작지 않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블랭크를 목선반에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가운데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천공을 해서 우리가 폭이 좁은 조, 이지척으로 말하면 13mm 조나 아니면 보통 50mm 조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벌려 물려서 할 수 있어요. 50mm 조면 포스너비트를 50mm 이상 된 걸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밖으로 벌려 물려야겠죠. 외형 작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다가 포스너비트로 천공을 해서 벌려 물리는데 중요한 것은 좀 튼튼하게 물리려면 구멍을 너무 낮게 뚫어갖고 여기 이 공간이 뜨게 만들지 말고 여기가 딱 붙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 가정하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게 훨씬 튼튼하게 물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패로 한번 밀었지만 근데 그냥 나무가 건조된 가지고 이쪽이 볼록해요. 그래도 약간은 뜨더라도 여기에 거의 딱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한두 개 할 때는 그게 구멍 뚫어서 하는 게 귀찮다. 근데 여러 개 할 때는 구멍 뚫어서 하는 게 편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 나사 조이고 이게 번거롭다 보니까 구멍을 미리 빡빡 뚫어 놓으면 척에다 그냥 연결만 하고 고정만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면판 끌러갖고 조이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개 할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한 개 할 때는 굳이 구멍 뚫어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면판으로 체결해서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걸로 해서 제거를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보통 접시는 보통 보면 이제 이건 눈질이잖아요. 이쪽이 심재에 가까운 쪽이에요. 이쪽이 변재 쪽이고 이쪽은 심재에 가까운 쪽, 근재겠죠. 이쪽은 원래 이제 껍질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둥글게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블랭크를 재단하면 이쪽이 껍질 부분이 살짝 남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남아 있는 쪽이 아래쪽 굽 쪽이 될 것이고 윗면이 여기가 보통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깎을 수는 있어요. 깎아도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깎아야 여기 나무 낭비도 덜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나무는 수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깎았다. 그럼 만약에 얘가 변형이 온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나이트 심재 부분이고 이쪽은 약쪽은 가장자리 쪽은 변재잖아요. 그러면 심재는 올라오고 이건 밑으로 깔아앉아요. 여기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양쪽이 닿으면서 끄떡끄떡 약간 하겠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깎아 놓는다 이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끄떡거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깎는 게 더 좋다 이거죠. 근데 뭐 여기 껍질도 없고 저기 오면 이쪽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 고둔결이 많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 표시가 돼 있죠. 나무의 어떤 지름을 최대한 살리고 이렇게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이 중심에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 가운데를 보고 가운데다 정확히 맞춘데 그게 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다 콤파스로 요 지름만큼 그려서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요 나사를 쓸 경우는 요 나사 같은 경우는 이 접시 나사가 이게 좀 빨리 박히긴 한데 요 머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좀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안에 남아 있으면 그 뺄라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요 충전 드릴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 디월트크 같은 경우는 요 드릴 쪽에다 넣으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맞춰서 10일 정도 넣으면 딱 맞고, 여기도 너무 고속으로 하지 말고 저속으로 하고, 그래서 해준 다음에, 그러면 좀 약하게 놓으면 딱 닿으면 따라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너무 세게 하면 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안 흔들리게 딱 잡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 좀 초보자들은 여러 개. 다 박으셔요. 저도 다 박을게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너무 길면, 칼이 다 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제 너무 얇은 거를 때는 나중에 속파기 할 때 너무 길게 박아 놓으면 그 자국이 없애다가 너무 얇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기 약해갖고 응. 저희 나사 발사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 요것은 3번 나무예요. 3번 나무는 비교적 나무가 연질이라서 깎기가 좋을 겁니다. 자, 요걸로 일단 3번 나무로 일단은 제가 시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초가리를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초가리에서 하나는 하고, 하나는 물풀레로 할 거예요. 물풀레인가 르티나인가 모르겠네. 루틴입니다. 그걸로 해서 처음부터 그냥 제가리를 하는 걸 또 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공하기 전에 미리 계획해둬야 돼요. 내가 어떤 척을 사용할 건가. 여기를 이제 외형을 깎아서 물릴 때, 그리고 그 굽을 나중에 없앨 건가 아니면 살려둘 건가. 그거에 따라 도구가 달라지고, 본인이 가고 있는 척이 내가 굽을 이따만한 사이즈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굽을 없애야 되는데, 굽이 없이는 깎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임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본인이 어떤 척조를 보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조도 커져야 뭐 날아가거나 그럴 확률이 적어요. 이것도 너무, 이게 크기는 큰데 이게 굽이 작으면 이게 찢어져 버립니다. 결이 이쪽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툭 찢어져 버려요. 그럼 획 날아가죠. 그걸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 심학대로 물어갖고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러거나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건 지금 상황에서 알 필요 없는데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자, 이것처럼 굽이 여기에 물리기가 좀 복잡해요. 딱 각이 진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거 다시 나중에 전보조로 다시 손보는 것도 귀찮고 그냥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각이 돼 있죠. 여기 벌려 물려서 하는 경우예요. 근데 벌려 물려서 하는 경우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여기 깎을 때도 정확하게 깎아 흔들림 없이 깎아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물려버리면 이렇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무른 나무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물리다 보면 이렇게 흔들려 갖고 다시 깎아야 돼요, 이거. 근데 좀 단단한 나무는 이렇게 물려 갖고 하면 정확하게 나오면 이 상처 없이 여기 손볼 필요가 없이 깎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오므려 물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쇠조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오므리면 여기 자국이 생깁니다. 최대한 자국이 적게 하려면 척조가 정원에 가깝게 딱 물어줘야 돼요. 이렇게 벌어져서 물리면 양쪽 끝이 다 가지고 자국이 심하게 나고요. 너무 오므려뜨려서 물리면 자국은 거의 안 나는데 약해요.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수업을 받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시간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시연을 해드릴게요.